나와 있는 어린이용 비디오 테이프 대부분이 폭력물이나 순정 만화 등 단순한 흥미 위주로만 제작돼서 아동 교육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디오 세트가 각 가정에 크게 보급되고 최근에는 울산 시내 유치원을 비롯한 새마을 유아원과 예체능계 학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비디오 방영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방영되는 비디오 테이프의 대부분이 폭력성 짙은 오락물이나 초능력성이 포함된 로봇 만화와 공상 만화물 등이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명작이나 위인물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흥미 위주로만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비디오 테이프는 감수성과 모방 심리가 강한 어린이들에게 동심을 해치는 등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교육과 지능 개발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정신을 심어주고 시청각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작 만화물과 자연과 인체 관찰 등 어린이를 위한 유익한 비디오 테이프 제작이 시급합니다. 섬유와 전자업종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일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울산 지역 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자리를 구해줄 것을 신청한 사람이 2,613명인데 비해서 각 기업체에서 구하는 일손은 3,888명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771명인데 비해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손은 1,043명밖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부족했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구하는 일손을 업종별로 보면 섬유와 전자 등 일반 생산직이 1,131명으로 가장 많고 용접 판금이 324명, 일반 노무직이 323명, 그리고 기계설비와 조립이 290명 등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일손이 부족한 것은 원유값 인하와 엔화 강세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호경기 국면을 맞아서 특히 섬유와 전자 그리고 화학업종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대부분의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울산지방사무소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2,613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907명에게 취업을 날선했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동부 경남 지방의 오늘 날씨는 남동풍이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5도가량 되겠습니다. 김미옥이었습니다. UBS 뉴스의 광장을 마칩니다. 젊음에 붙이는 글. 여러분들께서는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젊음이라는 단어의 소중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철학자 디즈레일리는 젊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잘못은 작년의 승리나 노년의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프랑스의 어느 한 작가는 만약 내가 신이었다면 나는 젊음을 인생의 끝에다 두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서 젊음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소중한 젊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비한 존재라는 자학에 빠져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사회생활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도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그 젊음을 요즘 발산하는 그 방법 하나가 이제 폭력입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선배들을 좀 잡아다가 좀 폭력적인 그런 언사로 나의 화풀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하는 그런 쪽에 속하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아가씨들, 형편없는 아가씨들, 요즘 골빈 아가씨들 많은데 그런 골빈 아가씨들 엉덩이 걷어 차주는 거. 꼭 그런 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나의 젊음이 와서 폭력적인 그런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가. 젊음은 꿈입니다. 순수이며 자유입니다. 젊음이란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바쁘고 모든 것이 고도화되어가는 현물질 문명 사회에서는 이 젊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마저 상실되어져 가고 젊음을 간직한 소수의 인원 중에는 소시민적 근성에 사로잡혀 허덕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꼭 이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는 현실에 극복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아직 저는 꿈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희 경우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학력고사 끝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기대치만큼 이제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고민할 때 아무도 이제 자기를 이제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요. 그러니까 20세. 생명이 모두가 떠나고 나 혼자 있을 때, 특히 우리 고3 이제 끝나고 친구들이 다 이제 다른 지방으로 다 가고 나 혼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되게 삭막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젊음이 자랑하던 꿈과 열의는 타성에 젖었고 분노와 환멸은 미완성된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타협과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리와 몰인정에 빠지게 되었고 순수한 젊음의 패기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온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젊음을 시들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도 우리가 바라지 않는 표면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 이 사회의 아픔과 방황이 결코 우리의 젊음을 병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곧 아름다움과 통하는 것입니다.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빛깔 있고 생동하는 의지와 삶의 태도는 어두운 오늘의 우리 사회를 밝히는 한 등불입니다. 젊음이란 좋은 거죠. 한마디로 무엇이나 이룰 수 있고 어떤 자기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바라는 거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걸 하나를 택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 젊음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진실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노력하고 있죠.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는 우리의 돈키호테 그 모습이 우리의 젊음에는 끝없는 낭만과 희망이 있고 강철도 뚫고 나갈 태양 같은 정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굽히지 않는 정의감 또한 가지고 있죠. 이것은 나이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젊음의 재산이며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젊음이라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몇 년 전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산다는 데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삶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서독의 젊은이들 입에서 이와 같은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경제적 풍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돈보다는 자기의 이상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젊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네,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너무 물질을 갖다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이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맑게 흐른다.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즐거워. 이루 사랑 나라 사랑.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간직한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고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보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들이 계획한 삶의 방식 중에 낭만과 멋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그야말로 삭막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면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스스로 멋을 알고 애써 멋을 찾고 멋을 누리며 사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젊음이 추구하는 멋과 낭만이 결코 제멋대로인 삶이나 방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개념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나이는 젊으면서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는 늙었는데 마음은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생리적 연령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연령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늙은 젊은이도 있고 젊은 늙은이도 있습니다.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결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조화 있게 젊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체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마음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젊음은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20대 정도부터 젊음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젊음이란 정신적인 걸로 생각돼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젊었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이제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겠죠. 늙었다 치더라도 이제 마음 하나만큼은 또 젊어지는 게 아이고 항상 젊어 있겠죠. 이제 그게 좀 바람이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어리다는 거? 그 젊음이란 것. 내가 어리다고 한 건 꼭 나이 그런 걸 떠나서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동경하는 그런 거에서 어리다는 거였는데 인생을 살아. 젊음을 간직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젊은 혼과 순수히 정신을 가지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꽃 피고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술의 박재성, 보도의 김수연, 방송의 김미옥이었습니다.